복잡한 뉴스를 재치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미디어 제조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키워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소식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원래는 가칭으로 한지골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서 한지골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제주문예재단이 100억 원짜리 재미섬이라는 3도 이동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좀 이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근데 계약금이 단돈 2원으로 책정되는 좀 이런 사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좀 도민사회에 논란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이 논란이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다시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다고요? 네, 이제 사건이 좀 본격적으로 이게 좀 대중에게 알려진 시점이 사실은 말씀 주신 그 2018년 박경훈 전 제주문예재단 이사장이 이 계약을 당시에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승택 전 이사장이 잔금을 치르면서 이 건물 매입에 대한 절차는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 매입이 완료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냐, 그러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아트 플랫폼 조성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재미섬 사업자 측이 이번에는 20억 원이라는 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제기하면서 좀 내용이 또 문제가 한 번 더 불거져서 오늘 내용 다뤄볼게요. 부동산 매입 절차가 완료가 됐는데 왜 사업자가 2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건가요? 일단 재미섬 측에서 밝히기로는 이 잔금 납입이 당초 계약서에 그 명시된 날짜보다 좀 많이 늦어졌다. 이것을 소송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재미섬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이 이뤄된 시점은 정확히 2018년 6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잔금 지급 날짜는 2018년 11월 30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원래는 그 잔금이 지급돼야 했었는데 제주도의회나 도민사회나 계속 잇따른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사업 전반적인 좀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면서 잔금 지급 시점에 좀 차질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 횟수로는 이제 5년 가까이 계속 잔금 시점이 미뤄지고 사업이 중단된 사업 지연이 이뤄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이 제주도의회 감사위원회 결과가 상당히 당시에 논란이 됐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재미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 거의 전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불거졌어요. 당시에 감사위원회가 지적된 문제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그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이제 꾸리게 되는데 제주문예재단이 여기에 전문가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점이 문제가 됐고 또 제주문예재단이 신탁된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서도 매입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좀 안전 보장 장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 이 점도 문제로 됐고요. 또 110억 원이라는 좀 거액의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하면서 이 건물 가격에 대해서 시장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이 건물 가격이 책정된 점, 이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좀 노력들을 제주문예재단이 소홀히 한 점도 또 문제가 됐고 또 제주도의회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도의회에 굉장히 좀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감사위 감사 결과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결국 사업은 진행이 됐고 또 현재 건물 매입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 과정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 이제 제가 소개한 다양한 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문예재단의 부동산 매입 절차 전반을 중단하라 이렇게 의결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문예재단이 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거나 혹은 도의회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주문예재단이 이거를 무시를 하고 이제 건물 매입을 완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건물 매입 절차가 1차 중도금만 지급되고 사실은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갑자기 전 이승택 이사장이 이제 건물 매입을 올해 강행하면서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건물 매입이 완료가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섬 측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일자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혈세로 이 20억 원이 넘는 배상을 진짜로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아직 소송이 뭐 진행이 다 된 게 아니라서 뭐 제가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측을 해보자면요. 실제로 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건물 매매 계약서를 보면은 특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특약사항 5항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 절차 및 예산 확보 등의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조항에 따라서 재밌섬 측에서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사실은 일단은 잔금 지급 일정을 좀 미루고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도 차근차근 검토해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일각에서는 또 위약금을 물더라도 그냥 이 계약 자체를 좀 파기하는 게 옳지 않냐. 왜냐하면 계약 자체 문제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 전반에 대한 또 이게 좀 실효성도 계속해서 좀 문제가 지적이 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많은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주문예재단이 좀 이런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지금 현재 2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도 왜 재밌섬 측에서는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재밌섬 측에서는 이 2차 중도금 그리고 잔금 처리가 한 3년 8개월가량 이제 늦어졌다면서 여기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을 이자를 한 연이율 6%로 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늦어진 2차 중도금, 잔금 금액 다 합치면은 총 9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90억 원의 6%니까 정확히는 19억 9천만 원 이 손해 청구를 제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앞서 밝혔듯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이 좀 미뤄지더라도 매도인은 이거를 수용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재밌섬 측에 좀 이 같은 주장이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좀 시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그렇다면 제주문예재단 측에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주문예재단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이제 대응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약에 의해서 중도금 지급이 변경이 됐던 상황이고 지급 시점이 변경이 됐던 상황이고 또 지금은 잔금 지급이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문예재단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소송에 휘말리기는 했지만 이 별탈은 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태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어찌 됐건 재단의 좀 안일한 행정 처리, 급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가 이런 좀 문제들을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사과를 제대로 하고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좀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재단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도민에게 좀 사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기자로서 좀 제기를 하고 싶네요. 얼마 전에 제주도의회에서도 관련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책임자들이 다 퇴임한 상태라서 이 행정행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맞아요. 이게 양영식 의원이 좀 지적을 주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당초에 진행했던 그 책임자들이죠. 박경훈 전 이사장, 계약을 마무리 지은 거는 이승택 전 이사장. 이렇게 좀 이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다 퇴임을 한 상황이라서 이 사태를 책임질 당사자는 지금 이 책임 소재에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고 재단이 이제 선임한 지금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 혈세로 나가고 있는 거고 또 행정력 낭비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또 다 우리 그 제주도민들 또 제주도의 문화예술인들 이분들이 다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거라서 좀 큰 문제로 보겠고 또 현재 재단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사실은 이 책임을 또 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또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상당히 심각하다. 좀 착잡하네요. 그러니까 책임자들은 지금 다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네. 제주문예재단 노조에서도 재밌섬 부동산 매입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행정력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